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밤을 밝히는 셔플라이트입니다. 이거 뭐야? 고스톱 치는 거야? 셔플라이트입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음란막이 아니라고. 셔플라이트. 자, 이번 주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진짜 이제 막 더위가 난리도 아니야. 나 진짜 지금도 더워요. 너무 더워. 너무 덥습니다. 예, 이렇게 무더위가 막 푹푹 찌고 막 다 무기력하고 하기도 싫고 그렇지 않아? 막 처지고 그러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렇게 더워 죽겠는 요때 무슨 연애 할 온도는 되세요? 아, 붙어있으면 땀나. 붙어있기 좀 그렇지 않아? 떨어져. 모든 연애 망해라. 떨어져라. 그래서 이번에 제네럴 리딩 주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도 재회 원하시는 분 많죠? 저는 모든 재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나도. 모든 재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이게 꼭 다시 만난다는 게 네. 연인이 아니고 나랑 인연이 끊겨 있는 어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어떤 인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좋아요. 머릿속에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헤어진 지 오래됐고 연락이 끊겼고 소식을 알고 싶은 그 누군가와 우리가 만나게 될 또 다른 인연이 있을까? 다시 만날 인연이 있을까를 보겠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 있어. 응? 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아련해. 아니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만나기 싫어서. 만나기 싫어서. 자, 제가 1, 2번을 뽑았고 저 3, 4번 뽑을게요. 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4번을 선택해 놓을 거야, 미리. 4번? 나는 오늘은 1번 할 테야. 오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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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1번 분. 우리 바라쌤이 선택한 카드 먼저 나 1번 분. 보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카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그런 사람이야. 와우. 지금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우리 바라쌤을 포함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나와요. 근데 이 관계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완벽히 끊어졌던 사이거나 정말 내 생각에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이 같아.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지금 계급도 똑같이 나오고 이 급한 부분. 한 명은 생각이 급해, 한 명은 행동이 급해, 뭐 이런 급한 기사의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두 분 다 되게 적극적이었던 분이고 행동이 되게 앞섰던 분이거나 서로 동일한 급, 그러니까 뭐 친구, 뭐 동갑, 우리가 동등한 선에 있었던 사람이 맞아요. 가능성이 큰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말 우리는 이제 다신 보지 않아. 우린 절대 못 봐. 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확 끊어졌다가 컵텐이 떠요. 맞아요. 지금 내가 싹둑 끊어버렸거든, 그 친구를. 그냥 완전히 딱 차단시켰는데 그래도 되게 친했던 친구여서 이 녀석하고 다시 잘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친구가 만나게 있어요. 될 것 같습니다.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이! 1번 선택한 분들은 이게 연인이든 친구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완벽히 끊어졌다가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이 있고 그 만남은 뭔가 즐겁거나 되게 감정적으로 만족할 만한 게 있을 거라고 전 보이거든요. 1번 분들 응원드립니다. 난 모든 재회를 방해하려고 그랬는데 나 이 재회는 그 재회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이거 친구랑 인연이 끊긴 맞아, 사람들, 그럴 수도 우정이 있어. 잠깐 멈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또 뭔가요? 2번 뭐? 이건 또 뭔가요? 자, 우리 2번 분들도 동일한 계급이 나왔어요. 예, 우리가 누군가와 인연이 끝나거나 헤어지거나 잘못되거나 돌아설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카드들이 나오는 건 제 카드에서 계급 카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우리가 똑같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각기 성향은 다르지만 우리의 계급이 같다는 건 너와 나의 수준이 같았다는 거거든요. 싸웠던, 헤어졌던, 이별을 했던 우리의 모든 너와 나가 똑같기 때문에 수준이 동일했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싸우고 이별하고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성숙해지지 않은 상태이긴 하나 뭐 한 명은 회피형이고 뭐 한 명은 호기심 천국에다가
이렇게 떴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자리에서 각자 노력하면서 사는 카드라고 읽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게 펜타클 10이 나온 거 보니까 뭔가가 쪼개져? 혹은 만났다가도 각자 자기가 잘 살다가 뭔가 현실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이야. 우리가 연인으로 다시 재회하거나 혹은 친구였던 사이에서 친구로 다시 재회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각자 길에서 각자 일을 하거나 각자 사업을 하거나 각자 뭐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우연히 마주치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일적으로 어떻게 갔는데 거기서 파트너로 만나게 되거나 뭐 혹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 혹은 그러니까 인연이 끊긴 것 같진 않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뭔가 둘이 적극적으로 다시 재회를 하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만날 일이 있지만 이전 관계로 돌아가는 만남은 아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다시 연을 맺을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봐요. 근데 둘은 아직 서로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수준이 더 커야 된다고 보는 거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만나기에는. 끼리끼리? 끼리끼리지. 끼리끼리? 똑같으니까 원래 싸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네. 자, 3번 볼까요? 네. 3번. 서우쌤 4번 했죠? 네. 나 4번 기대 중이야. 3번. 떨려. 3번 먼저 볼게. 3번 이거 한쪽이 지는 싸움이야, 내가 볼 때. 봐봐. 와! 오. 여기 이 지금 3번 분들 어쩌면 이 3번 분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 어떤 갭 차이가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또 아까 우리 이번처럼 끼리끼리가 아니야. 갭 차이가 있어. 뭔가 한쪽이 되게 뛰어나게 똑똑한데 한쪽은 되게 단순하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두 사람이 지금 만난 건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합이 잘 맞았던 거야. 너무 즐거웠어. 너랑 나랑 있으면 이게 이 갭 차이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재밌었을 거야. 만약에 연인으로 치면 되게 나이가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 요런 갭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볼 때는 우리가 너랑 나랑 편한 길을 못 보는 거예요. 편한 거, 좋은 거. 너랑 나랑 있을 때 이게 되게 좋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옆에 뭔가 자기 눈에는 이게 더 좋아 보였던 거야. 그래서 다른 길을 가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거든요. 근데 그 다시 만났을 때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들어가요.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행복해, 즐거워, 마냥 행복했어? 근데 다시 만나신다면 좀 철들어서 오는 거지. 둘 다 서로. 둘 다 서로 철들어서 오는 거야. 너무 좋다. 이번 분들은 철이 들어야 된다고 나왔는데 철이 좀 더 들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나왔는데. 여기는 이 철든다는 게 조금 서로에 대해서 좀 농익어서 오는 그런 느낌인데 연인 카드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고 저는 보여져요. 연인의 그 생각을 하면서 뽑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자, 떨려. 4번 분 볼까요? 왜 내가 떨리냐? 내 선택. 자, 이 사람 살아있지? 이 사람 살아있는 거지? 이미 살아 계셔요. 고양이 잘 살아있어. 잘 살아 계시는 거죠. 어쩌면 이 지금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은 나의 어떤 발전, 나의 성장,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조금 갇혀 있다기보다 나는 이제 나를 향해서 가련다 하고 떠났고 한쪽에서는 조금 뭔가 그 마음이 있어도 조금 기다려지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공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현재 모습에서 정말 이 둘은 아무것도 아직 모르겠대.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소식을 전혀 모를 거고 이쪽에서도 이쪽 소식을 전혀 모르는 정말 아까 데스 카드보다 더 어쩌면 완전 생남이 된 그런 사이로 보이는데 마지막에 보면 또 뭔가 너와 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서로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는 있어요. 다시 만날 수는 있는데 이 좀 마음의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 서로. 그리고 한쪽에서는 너무 나의 성장, 나의 발전, 너가 있었을 때 너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런다기보다는 그래 너도 어쨌든 내 삶의 일부야.
너도 나한테 온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좀 다시 만난다면 조금 서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는? 누구야? 전 남친이야? 아니야? 나도 재회는 아닌데 뭔가 뭐 이렇게 공을 다시 또 드리는 카드거든. 언젠가 마주칠 일은 있을까 막 이런 느낌을 근데 했는데 마주칠 수는 있는데 이게 나는 한쪽에서만 들어가는 공이 아니길 바라는 거지.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가 아니길 바라는 거지. 나도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게 서로 뭐 아무 노력을 하고 있진 않아. 그러니까 만나자 소식이 궁금해서 뭘 한다 이러고 있진 않고 그냥 우연히 한번 마주치고 싶다 정도? 그냥 막 연락을 다시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보다 한 번 인생에 한 번쯤은 마주쳐보고 그냥 그때 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변한 모습을 그냥 한번 보고 싶은 느낌이랄까? 그냥 딱 그 정도인데 근데 상대방은 조금 마음의 문이 이렇게 마음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걸로 자꾸 나와. 근데 그 전에 이전에도 두 분이 만났을 당시에도 서로에 대해서 이 4번 분들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야, 난 너가 좋아. 막 적극적으로 막 이랬던 느낌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다가 뭐가 이렇게 딱 공이 나온 거, 나 공카드 나온 거, 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가 했네. 죽은 사람.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서 죽였지. 내 마음속에서 몇 번을 죽였지. 삭제. 너는 이 세상에 없소이다. 없는 거야, 그 새끼는. 이렇게. 몇 번을 어쩌면 죽였습니다. 없으면 좋겠다 싶을 수도 있지. 아니, 지난번에 제가 제너럴 리딩 하고 저희 이제 제 방송을 보는 두 번에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제가 선생님이랑 선택한 번호를 같이 선택했는데 내용이 너무 소름 돋아요 이런 말을 저한테 따로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따로 해주지 마시고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네, 저희가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선택도 같이 해주시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해놓고 댓글로 그걸 달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남들이 이분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같이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것도 크게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통이거든요. 우리 더워 죽겠는데 밖에 나가기 싫어도 집에서 댓글 하나 다는 거는 너무 에어컨 바람 쐬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우리가 바로 해석해줘서 그래. 다음 주에 해석해 드릴게요. 댓글 남긴 사람에게 다음 주에 이 답이 나옵니다. 이걸로 바꿔갈까? 그래야 되나 봐. 그래야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나 봐. 그래서 많이 선택된 부분만 방송에서 공개하고 그치. 많이 선택 안 됐어? 그럼 나중에 댓글 탭으로 해줘야 되나 봐. 참나 이래야지 뭐 댓글을 그래야 달지. 된다니까 안 단다니까. 희한해. 우리 엄마도 안 달더라. 마 전화 와서 뭐라고 하지.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리딩 안 해. 나 분명히 얘기했어. 성의 없게 할 테야. 리딩 안 해.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빠르게 댓글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연이죠. 사연을 읽어보고 저희가 빨리 스피드하게 여러분들에게 리딩을 해드리는 댓글 상담소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난 이 시간이 제일 좋아. 나도. 자, 오늘도 쌤이 2개, 제가 2개인데 오늘은 누가 먼저 할까? 가위바위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건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이긴 사람. 가위바위보. 먼저 내가 이겼어? 야이씨. 아무 생각 없이. 자,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헤어진 지 3년 된 전 남친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정리하는 데 오래 걸렸고 이제는 겨우 마음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 생일 때마다 꼭 카톡을 보냅니다. 평상시에는 연락이 없는데 생일만 되면 생일 축하해, 잘 지내? 정도의 연락이 옵니다. SNS를 보면 현재 여자친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연락이 단순한 예의일까요? 아니면 미련이 남아있다는 신호일까요? 아유, 진짜 징한 놈. 이놈의 재회. 아, 이놈의 재회. 자, 볼까요? 근데 맞다. 아까 오늘 제너럴 리딩은 제외가 다 좋은 걸로 나왔는데 맞아. 안 좋다는 게 거의 없었고 맞아. 거의 다 긍정이었는데 인연이 끊기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일단 이 상대방 분이 하는 그 생일 문자가 마음이 있어서 보내는 건지 그냥 형식적인 건지 착한 놈 되려고. 자, 봅시다. 자, 진심이야? 너 왜 보내? 생일 때마다? 왜 보내는 거야? 아주 심플하구만. 카드 봤는데 안 심플한 거 아이가? 자, 왜 그렇게 보내세요? 왜 그렇게 생일에? 오, 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게 맞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이 사람이 되게 뭔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들어오거든요. 내가 이 여자한테 마음은 있는데 얘랑 다시 만나는 그 관계가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눈빛이에요.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어서 너랑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랑 나랑 다시 만났을 때 이게 내가 또 감당이 될까? 요런 느낌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사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어플 넣으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어플 어플 넣으세요. 상담으로. 연애 먼저, 안 연애 먼저? 연애를 먼저 하자. 연애 먼저? 좋아요. 연애 먼저, 안 연애 먼저. 연애를 먼저 해. 저는 30대 초반 여성이고 같은 회사 사람과 비밀 연애 중입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티내지 않고 몰래 만나는 것도 설렜습니다. 둘만 아는 관계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예전보다 더 차갑게 대하고 퇴근 후 연락도 줄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점점 숨겨지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관계를 지키려고 조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식은 걸까요? 이거 꼬롬한데? 꼬롬한데? 응, 꼬롬한데? 어허. 와, 인물 진짜. 이 인물로만 보면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일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 보겠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나도 이래서. 야, 이거 되게 의외다. 보통 그러면 남자들이 마음의 변화가 있거나, 진짜 이 사람이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서 이럴까라는 것보다는 일단 나한테 마음이 떴을까, 이제 회사에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100% 할 것 같고, 저도 카드를 뽑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뽑았는데, 의외로 아니네요. 제가 봤을 땐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지금 이 남자가 자기의 회사에 뭐가 걸려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내가 이 시기만 좀 잘 넘기면 승진이 된다든지 뭔가 나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 이런 회사 사람들에게 이 남자가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뭔 얘기를 듣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내가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회사에서 지켜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은 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이에요. 회사 자체 내에서 나의 일, 나의 나의 역할을 너무나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이 조금 더 연애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생각해 주기보다는 나는 회사가 더 중요해, 일이 더 중요해는 맞아요. 근데 결국에 이 여자분과 헤어지거나 뭐 내가 이별을 하겠다, 내가 이 여자랑 마음이 식었다라기보다는 나한테 지금 중요한 건 일이기 때문에 나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은 다 현실이야, 일이야. 이게 지금 좀 더 커 보이거든요. 뭔가 내가 너한테 감정이 식었어, 마음이 식었어 보다는 난 일이 중요하니까 일을 하는 거야 로 보여요. 근데 이 시간을 이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너 나 왜 안 봐? 나 좀 봐줘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남자는 진짜 떠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상처 카드로 시작이 됐고 현실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옆에서 굳이 이 시간을 그냥 이 남자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당신 일이니까 이렇게 그냥 냅두고 밀어줄 것인지, 아니면 나는 여기에서 감정적인 공감을 하나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역시 뭐 우리 지금 사연자분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는 앞으로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공감해주거나 나를 다시 사랑해주거나 사랑한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거나 이런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선택은 사연자분이십니다. 네. 참 매정한 남자 같으니라고. 근데 일이 너무 중요하대. 아유. 일이 너무 중요해서 일 빼고는 다른 게 안 보인다네. 일하고 살아라며. 그럼 뭐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왜 하나 싶긴 해. 내 말이에요. 저런 사람은 결혼해도 있잖아. 가정에 자산 가지 못해.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꼰대도 또 엄청나게 또 꼰대야. 에이.
빠이야. 자, 우리가 뭐 이런 할 때 이런 댓글 상담소에서는 사실 이 사람의 결과나 이것까지 결정을 딱 내려주거나 결론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어플을 통해서 2차 상담을 하시길 바래요. 깊은 우리 상담. 오늘 홍보 너무 때리는 거 아니야? 와주라. 뭐 들어갔어, 눈에? 들어갔어. 눈에 뭐 들어갔어? 와주라. 자, 그 다음 사연. 자, 이건 남자 사연이야. 좋아요. 저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지만 오래된 친구라서 믿고 빌려줬대.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SNS에서는 여행이나 쇼핑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돈 얘기를 꺼냈더니 친구는 금방 갚겠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헌데 SNS를 보면 느낌이 쎄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자. 이게 인스타에 그렇게 올리는 게 이제 남들한테 나 없어 보이기 싫어서 그러는 사람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내가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인데 그게 내 죽고 받을지 내 죽고 받을지. 그렇잖아. 죽으면 못 받아.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줬어. 내 차용증 써야 돼. 1,000만 원을 내진 않거든. 보자. 이 사람한테 돈을 내 살아있는 한 내 숨구멍이 붙어있는 한 받아낼 수 있나 봅시다. 이 사람이 진짜 없는 사람인지. 너 돈 줄 거야? 붙이. 받는다! 돈 받을 수 있어요. 언제 받나 볼까? 돈 받는데. 돈을 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도 맞아요. 내가 내 친구한테 빌린 돈 내가 갚아야지라는 마음도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주려는 마음도 되게 있는 만큼 근데 자기한테 자기가 쓸 만큼 충분히 쓰고 남아야지 줄 것 같아. 자기가 먼저인 사람이긴 해. 지가 다 쓸고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또 같은 거 당첨되거나 뭐 상속을 좀 받든가 10년 안에 주나? 5년 안에 줄래? 그러니까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야. 3년 안에 줄래? 1년. 1년 안에 못 받네. 3년은 걸리겠다. 응. 확실한 건 5년인데 그래도 받긴 받네. 그 목숨이 다하는 날 하기 전까지는 받네. 받아. 걱정하지 마세요. 돈 주려는 마음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친구가 근데 좀 지한테 쓰는 게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이라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중요하대요. 나는 돈을 내가 너한테 빌렸을 지언정 짜치는 건 싫어. 난 짜치기는 안 살 거야. 쇼핑할 거 다 할 거고 놀 거 다 놀 거고 차 끌고 다 다닐 거고 나는 할 거 다 할 거고. 나는 내 거부터 쓸 거야. 그런 느낌. 자, 마지막 사연. 이거 좀 진지해. 진지? 요거 좀 진지해. 진지하면 초록카드 뽑아. 요거 좀 진지해. 내가 아까 읽고서 이거 나한테 안 걸리기 잘했다 이랬어. 바꿀 걸. 근데 의외로 간단해. 심플해, 질문은. 봐봐. 저는 40대 후반 남성이고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와 실적상으로는 과장 승진 대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지방선거로 단체장의 색깔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전임 단체장 시절 주요 업무를 맡았고 주변에서는 저를 전임 단체장과 가까운 사람처럼 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새 단체장 체제에서 제가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전임 라인이라는 이유로 밀릴지 걱정됩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제가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승진할 수 있나 없나야. 되게 간단한데 이 사람이 색깔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색깔 언급하면 안 되는 거야. 난 무채색 좋아해요. 오늘 그런 옷 안 입었지? 미안해요. 아니 오늘 날이 좋아서 나 이렇게 시원한 거 입었는데. 아니야, 흰색처럼 보여. 흰색처럼 보이지? 흰색처럼 보여. 오케이. 할 말 한. 나 조용히 있을래. 이분 진짜 능력은 있으신 분이네.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다.
진짜 그런 게 있긴 있나 봐. 저는 그게, 회사 내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솔직히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라인 잘 타야 돼. 난 잘 몰랐거든. 근데 라인 진짜 잘 확실히 그런 게 있나 봐요. 지금 이번 기회에서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이번 기회는 힘들고 분명히 기회가 다시 온다고 하거든요. 그 기회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어쨌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애가 먼저 승진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좀 억울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보다 후배 느낌보다는 동등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어서 다음 기회 때를 이 사람이 혹시 다른 데로 재배치되진 않겠죠? 다른 데로 이동하진 않겠지? 그런 것도 그것도 보이지. 보여요. 그래서. 없지 않아. 어. 이렇게 뭔가 본인이 갈 수도 있잖아, 근데. 네.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이동이 되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도 보여. 이동수도 확실히 좀 떠 있기도 떠 있고 바뀌는 것도 떠 있고 그래요. 새 판을 짜라는 것도 좀 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지 내가 승진이 목표라면 새 판을 짜셔야 된다는 카드가 되게 제일 강력하긴 하거든요. 우ям 좋고 죄송해요. 카드가 어쩔 수 없다. 근데 능력은 확실히 있다고 나오네. 일은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이제부터는 나의 이득만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요. 라인 잘 타셔야 되고 줄 잘 서셔야 되고 새로운 판을 짜서 새로운 계획 그리고 시야 좀 넓히라고 하시고. 차라리 박쥐가 되자. 그래. 절제 카드라고 있거든요. 절제 카드는 박쥐가 아니에요. 나는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이야. 맞아. 한쪽으로 쏠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한쪽에 절대 색깔 보이면 안 돼.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래도록 살아남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대표님 라인 탄 거지? 우리? 나 피디님 라인 탔는데요? 피디님 편집 말라요. 잘해주세요. 나는, 싫어. 난 박쥐가 될래. 난 둘 다 탈 건데. 정말. 이렇게 사세요. 난 이게 박쥐가 될 사회생활 건데. 잘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댓글 상담소까지 완료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되게 빠르게 흘러간 것 같고 되게 뭔가 후다닥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삶과 현재 지금 상태와 이 더운 여름에 뭔가 다 느리고 지연되고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토성적이거든요. 점성학적으로. 토성이 들어왔구나. 네, 토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27년까지도 토성이 즐비를 할 거라서 지금은 좀 뭔가 내가 답답한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든지 함께 다 같이 이겨내시면 되지 않을까. 답답하실 때마다 맞아요 어플을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나의 이 속마음 좀 털어놓고 내가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지 마시고 한번 우리 대화하는 시간들 항상 갖도록 해요. 나는 쌤이랑 오늘 한 2시간 수다 떨어야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